제가 상담하면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지금 고3들은 수능 공부의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납득. 수능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건 이거예요. 이게 수시라는 게 어머님들 안 해보시면 몰라. 이게 해보면 되게 불안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보통 물어보고 뭐 하면은 많이 붙은 애들이 한 2장, 3장 붙는 애들이 진짜 많이 붙고 1장 붙고 끝나는 애들도 많고 육광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육광탈.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수시가 엄청 줄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 한 3년 전부터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한 3년 전에 비하면 한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여요.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선발 인원 자체가 그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수능 대비는 일단 현역 고3이라면 항상 가정은 해야 돼요. 입시 전략이라는 게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대부분.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수시에 지원하는 6장은 다 망할 수 있다라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고, 수능으로 뭐 서울대를 가라는 게 아니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능이 대충 4등급 안쪽으로만 들어오잖아요. 어머님들. 일단 수가 생겨요. 근데 하나라도 6이 뜨거나 5 이하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이제 방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정시에서도. 수능 최저도 아이들이 2-3공만 하는데 저것도 보통 망해요. 솔직히 저렇게 해서 맞추는 애들도 있겠지만 저는 전 과목을 제대로 공부한다고 마음 거졌을 때 겨우 수능 최저 겨우 맞춘다는 게 그냥 저희들의 오랜 관찰과 노하우에 따른 결론입니다. 기본적인 큰 전제는 일단 끝까지 공부를 하고,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냥 수능 시험장에 가서 찍지 말고 일단 정상적으로 가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풀어 검증을 하고 나오는 거야. 어차피 뭐 그 수능이라는 게 어쨌든 마지막 아닙니까?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어쨌든 한 번 더 주어진 거니까 1교시부터 너무 그냥 풀어지지 말고 포기하네 찍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풀고 못 풀겠는 거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찍고 나오면 됩니다. 수능 안 하는 애들이 진짜 공통적인 건데 면접도 잘 못해 애들이. 그냥 제 느낌인데 이건 내 느낌이에요. 그냥 애들이 수능 안 하면 이제 이게 날카로움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지적으로 약간 아이들이 좀 이렇게 활동을 안 하잖아요. 집에 안 했으면 애들이 침체가 돼. 침체가 되고 다운이 됩니다. 기운도 떨어지고 머리도 좀 이렇게 멍띵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럼 뭐 딱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면접지도 엄청 오래 갔거든요. 수능 준비 계속 하고 있는 애들이 확실히 빠릿빠릿해. 눈빛도 살아있고 애가 뭔가 긴장 상태야. 왜? 계속 공부하다 왔으니까. 근데 풀어져 있던 애들은 선생님 뭐라고요? 뭐 이래요. 답변도 잘 못하고 요즘 면접에서 교과지식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종 올인이라고 하더라도 전 수능 최저 필요 없어요. 이런 아이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은 수능 공부를 사사사사 해서 일단 응시해서 1교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풀고 나온다. 이거를 기본적인 목표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라고는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생각하셔야 돼. 각 과목별로 지금부터의 목표는 대박 뭐 이런 거 아니고 기적 이런 거 필요 없고, 각 과목마다 원래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한 문제에서 2문제 맞추는 게 목표예요. 현실적인 목표예요. 이게 수능 대박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5과목 아니야. 국수, 영탐 2개씩 더 맞췄어. 그럼 몇 점 올라가요? 원점수 기준으로 한 20점 올라가는 거예요. 20-30점. 엄청난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한두 문제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공부법은 없지만 가볍게 마무리만 석 달 동안만 잘해도 아주 큰 변화가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등급에서도 2문제 차이면 등급 왔다 갔다 해요. 저거 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2문제 정도면 충분히 한 등급 올릴 수도 있는 점수가 나오는 거고, 아차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제가 일단 큰 그림부터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기본 개념과 기출 유형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뻔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냐, 너 뭐 이제 은퇴할 때 다 됐다, 이런 뭐 이딴 컨텐츠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애들이 이걸 안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제가 10년째 이때쯤 되잖아요. 고3들 딱 와서 너 요즘 뭐 하고 있니? 그러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있어요, 애들. 그냥 뭐 학원에서 시키는 거 좀 문제 풀고 있어요. 아니면 뭐 파이널 강의에서 모의고사 하길래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특히 6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하 애들은 그냥 이것만 계속해도 됩니다. 앞으로 뭐 다 필요 없고 기본 개념서 그리고 이제 기출 유형 정리된 거랑 뭐 EBS 교재 정도만 반복해서 지금부터 맘먹고 돌리면 2번 돌리거든요, 어머님들. 어떤 교재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 때 본 뭐 유명한 선생님의 인간 커리큘럼이 있어. 그걸 봐도 되고요.
그냥 나는 EBS 연계교재 중심으로 공부할 거야. 상관이 없어요. 뭐든 상관이 없으니 제발 부탁이니 기본 개념과 기출 유형 정리를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 N수생이 왜 무섭냐면 이걸 미친 듯이 얘기해. 키 재종반 다니면 이거 엄청 시킨단 말이야. 그냥 안정성과 시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걔들은 작은 빈틈도 다 채워넣고 이게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차 있을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수능은 나중에 가잖아요. 시간 싸움이에요. 특히 이제 최상위권길은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의 목표는 요 기본적인 개념과 기출 유형을 자꾸 돌려놓으면 익숙한 문제들, 익숙한 개념, 익숙한 지문, 이렇게 익숙한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판단이 빨라진다고. 실수도 덜하고. 걔네들 막 7번, 8번 돌려요. 본 거 또 본다니까. 그러니까 현역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최상위권이다. 그래도 저는 이런 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수능 막판 됐다고 맨날 뭐 모의고사 실전 훈련 푸네 이제 저 이제부터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 잡으러 갈 거예요. 좋아요. 다 해야 되는데 항상 현역들이 잊어버리는 게 이거야. 지가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해. 나 어이가 없어 그게 진짜. 겨울방학 때 잠깐 했던 거, 뭐 학기 중에 뭐 살짝 들었던 거, 그거 살짝 한 거 갖고 자기들은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N수생들의 경지에 비하면 세 발의 피, 말도 안 되는 부실한 수준입니다. 특히 탐구가 그래요. 탐구가. 그래서 탐구가 현역이 안 되는 거예요. 탐구가 다 박살난 이유가 현역이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제대로. 그래서 지금부터 현역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 과목별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서 뭐 새로운 거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고난도 킬러 문항 특강 듣고 파이널 강의 들어야지. 들으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대원칙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전과목을 하는 겁니다. 전과목을. 우리 아이는 수능 2개만 맞추면 되는데요. 그래도 전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수능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전과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시는 다 떨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게 합리적이에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일단 다 떨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2개 합 6을 맞춰서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 왜?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항상 넘어서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큰 전제는 일단은 전 과목을 한다. 물론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건 맞아. 우리 애가 2개 합 6만 맞추면 이거 되는데 왜 우리 애가 다 해야 됩니까? 줄이면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포기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포기는 그냥 nothing. 책을 찢고 불태우는 게 포기의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는 포기의 개념은 시간을 확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지금 아무리 해도 수학이 5등급이고 그래서 선생님 그냥 3합 6 맞추고 3합 7 맞춰야 되니까 국영탐으로 맞추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국어 영어 탐구 중심으로 하루에 막 각 과목마다 2시간 3시간 때려 박는데, 여기서 수학을 많이 하라는 게 절대 아니야. 한 진짜 30분만 해도 돼. 매일 할 수 없으면 주 3일만 해도 돼. 그것도 싫어? 이틀만 해도 돼. 진짜 하루는 너무하잖아. 근데 하루는 너무하니까 이틀이나 3일 해도 30-40분 동안 그냥 기본적인 개념 한번 읽어보고 그 밑에 이제 연습 문제만 풀어도 솔직히 이거 4등급 나와요. 수학은 진짜예요. 대원칙은 전 과목을 공부하는 거고, 제가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엔 포기해도 돼. 근데 완전 포기는 조금 있다가 10월 넘어서쯤에, 그 전에 아직 이제 8월에서 9월 모의고사 그 근처까지는 일단은 전 과목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실전 전략 노트를 지금쯤 만들어야 돼. 이제 슬슬. 요거는 되게 좋은 꿀팁이고 많은 인강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추천을 하시는 방법인데, 이게 축구나 뭐 스포츠도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수능도 원래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나는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 거냐, 또 문제풀이 순서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떤 파트부터 먼저 풀 거냐,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를 갖다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A4용지 한 장만 있어도 돼. 사실은 뭐 노트도 거창한 거 필요 없고 작은 메모장만 있어도 되고, 그냥 과목마다 하나야. 국어는 문학은 몇 분 걸려서 풀고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만들고, 이거에다가 다 대응 전략을 미리 적어놔야 됩니다. 일종의 작전을 짜는 거죠. 2교시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고 3교시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4교시에 이렇게 다 짜놓고, 실전 모의고사 아이들 많이 풀잖아요 요즘. 그거 뭐하러 풀어? 그거 왜 푸냐면 이거 연습하려고 푸는 거. 이거 나는 1교시에 어떤 순서로 풀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고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할 거를 갖다가 미리미리 다 일종의 이미지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떨립니다. 살 떨리고 막 엄청 긴장되고 막 작은 변수도 큰 영향이 미쳐요. 실제로 이게 한 번뿐이 없는 기회에 온갖 변수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도 해보고 대처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안 떱니다. 그래서 현역들도 지금 큰 그림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되도록 전 과목 공부하는 거.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기본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반복해 주는 거.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대비 전략 노트를 갖다가 과목마다 만드는 거는 전 과목 공통입니다.